변호사님, 채무자들은 탕감 많이 받으면 좋지 않나요? 좋지요. 탕감을 많이 받는다. 변제율이 낮은 사람들은 그만큼 탕감이나 면책이 많이 된다는 것이니까.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채무자 회생법을 보면 최저 변제율 규정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기 채무의 3% 플러스 100만 원보다는 더 갚아야 된다. 자기 채무의 5% 이상은 갚아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실제로 자기 채무의 95%를 탕감받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95% 탕감이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법원이 실제로 그렇게 해주나요? 80%, 90% 탕감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건 일정한 요건들이 다 갖추어졌을 때만 그렇게 탕감률이 높은데요. 지금 집에서 보시는 분들 자가진단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소득이 낮아야 됩니다. 우리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은 소득에 비례하잖아요.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내고. 내 소득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1인 생계비 143만 원을 빼면 한 달에 57만 원을 변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57만 원 36개월 변제하면 2천만 원 정도 변제를 한단 말이죠. 이 채무자가 채무가 2억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2천만 원 변제하는 거니까 대략 변제율 10%, 90% 탕감을 받게 되는 거죠. 한편 소득이 높다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이 많으면 생계비가 크니까 변제금이 다시 내려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밑에 미성년 자녀가 많다 그러면 내가 350만 원 번다 하더라도 3인 생계비 300만 원 빼면 한 달에 50만 원만 변제하면 되니까 이런 경우도 변제율이 낮아질 수 있지만 그렇지만 부양가족을 몇 명을 빼줄지 추가 생계비를 얼마나 빼줄지는 법원의 재량에 많이 영향을 받으니까 소득 자체가 낮은 사람이 변제율이 낮게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두 번째는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채무자는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거든요. 청산가치의 대표적인 게 재산이죠. 채무자의 예금, 적금, 주식코인, 보증금, 부동산, 자동차, 집기시설, 재고 물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채무자의 재산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채무자가 재산이 1억이 있다고 간주할 때 이 사람은 개인회생 절차 동안 1억 이상은 변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단순 계산했을 때 1억 나누기 36개월 하면 한 달에 대략 280만 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채무자는 3년 동안 1억 이상을 변제를 해야 되는데 채무가 2억이 있다고 가정하면 1억을 변제했으니까 50% 변제하고 50% 탕감받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재산이 크면 청산가치가 크고 변제할 금액이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변제율이 높고 탕감률이 낮을 수밖에 없죠. 세 번째는 탕진 금액도 없거나 작아야 합니다. 우리 회생법원에서 말하는 청산가치는 재산도 청산가치에 들어오는데 내가 사치 탕진하고 날린 돈도 없는 돈인데 내 주머니에 없는 돈인데 청산가치에 반영하거든요. 관념상 생각으로 남아있다고 간주를 해버리고 예를 들면 토토, 도박, 강원랜드, 경마, 사치, 과소비, 명품, 성형 그리고 가족 간의 편파 변제, 지인한테만 우선 변제, 가족한테 증여, 친구한테 증여, 은닉 이런 것들은 부정한 행위로 간주가 되어서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했던 이런 부정한 내용들이 1억 원치 발견이 되었다. 그러면 그 1억 원은 내 손 밖으로 다 나가고 나한테 없는 재산이지만 청산가치 1억에 간주해서 3년 동안 1억 이상 변제하라고 명령을 내려버리니까 그러면 나는 당연히 변제금이 높아지고 탕감률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치, 탕진 같은 부정한 내용들이 없거나 작을수록 탕감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에 있는 일부 법원들은 아직도 주식코인 탕진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니까 이것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이거 조금 주의하셔야 하는 사항인데 채무가 커야 됩니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탕감률이 높은데 갑자기 채무가 크라고? 예를 들어 보면 내가 한 달에 57만 원 변제한다. 그래서 3년 변제하면 2천만 원 변제하는 거예요. 그래 뭐 나 최저시급이니까 조금만 변제하고 끝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 채무도 4천 밖에 안 돼. 그러면 채무 4천 중에서 2천 변제하는 거니까 변제율 50% 나오는 거잖아요. 변제율 10%, 5%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채무 자체가 너무 작으니까. 반대로 한 달에 100만 원 변제해서 36회 3,600만 원 변제하는 사람이라도 채무 자체가 3억 6천만 원 있으면 채무 자체가 크면 그러면 변제율이 10%밖에 안 나오겠죠. 근데 변제율을 낮추기 위해서 채무를 일부러 키우겠다. 이것도 웃기는 일이고 이상한 일이잖아요. 상대적으로 변제율이 작게 나오면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변제율 낮추기 위해서 일부러 채무를 키우겠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결론은 변제율이 낮은 것도 중요하지만 변제율 자체에는 너무 매몰되지 않는 것도 좋을 수 있다. 왜냐하면 똑같은 변제금이라도 내가 채무가 더 크면 90% 탕감받고 10%만 변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채무가 작으면 변제율이 더 높으니까 더 변제하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일부러 채무를 키워서 변제율을 낮출 바에는 오히려 시간 낭비밖에 안 되니까 차라리 채무가 작을 때 변제율이 더 나온다 하더라도 빨리 변제하고 끝내버리는 게 채무자 삶에는 훨씬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